잘 맞아서 그만큼 뽑아낼런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그 음모론자들 거 네네. 아까 좀 전에 화장실에서 일본 사람들 음모론 거를 좀 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미국이 외채가 많아갖고 망할 수 있다는데 천만에 만만해. 절대 그렇게 안 망해.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똑같아. 옛날 때 대영 제국이 중국이랑 거래할 때 그때 대영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니었어. 네. 일종의 슈퍼파워였잖아. 근데 중국이랑 교역하면서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고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망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청나라 후두겨 패가지고 그냥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로 바꿔버렸잖아요. 여기 룰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전 세계에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대체.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준에다가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또 좋아요. 그걸 그래서 부채 상한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느냐?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익 카르텔들, 사적인 카르텔들, 그들이 점점 잠식하는 거죠.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연준을 일단 먹고 미국을 먹었으면 그 다음은 전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너무나 쉽죠. 네, 달러 경제잖아요. 달러 경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외채, 빚더미에 코가 껴야 시킨 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점점 말을 잘 듣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어떤 식으로든 빚을 많이 늘리는 게 저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웨이처럼 찍어 눌러갖고 죽일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해버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결국 나중에 주먹 쓰잖아. 화웨이 한참 잘 나갈 때 저거 망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단 6개월 만에 트럼프가 제재를 가한 지 단 6개월 만에 매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같이 맞고 있지만 두들겨 맞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재기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야, 근데 그거 보면 중국 기업이 굉장히 약한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소니가 그래도 한 20년 버텼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6개월 만에 망했잖아. 너무 약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력이 그렇게 강한 경제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 맞습니다. 그 막강하다는 중국의 그 큰 대기업이 고작 6개월 만에 이렇게 쓰러질 정도잖아. 중국이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저 스티로폴로 짓죠. 날림으로 그냥 대충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경제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 어쨌든 간에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많이 했다면 중국은 거품만, 그러니까 외형만 확장하는데 너무 치중했어요. 뻥튀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공갈빵.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 한번 딱 걸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옛날 때 그 커피 회사도 그랬잖아. 일주일 만에 망했나 그랬잖아요. 네, 루이신 커피. 네, 그것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 체력이 엄청 약한 거야.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미국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이거 한 방이면 난리거든. 타노스야? 일부러 안 날리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일 것이다라는 우려도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6월 11일에부터 제가 그 전에도 인플레이션은 나는 충분치 않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도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은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 간간히 드려다가 이제 한참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많이 불거졌을 때 5월달 그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때가 6월 11일인데 인플레이션은 소문난 잔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이건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지표들, 각종 지표들도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비관적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발표치가 지금 5.4%인데, 이전이
직전이니까 5월달이죠. 이건 발표 6월달 겁니다. 7월에 발표한 건. 5월달은 5.0이었습니다. 둘 다 5월달부터 13년 동안 제일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 예상했었던 수치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요거 표면적으로 하나만 놓고 본다면 말입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1년 이상이 가고 2년 이상이 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동일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어요. 그렇죠. 후덜덜하네.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연준에서도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도 증명을 해줬어요. 이때 안 흔들렸어요, 시장이. 그거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3월 예측 2.5%였는데 발표는 2.6%. 예측보다 상회를 하죠, 계속. 상회를 하다가 5월달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5%를 지나기 시작했어요. 네,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드릴게요. 향후 몇 달간은 물가가 높을 것이다. 파월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몇 달간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네도 원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어떠한 결과물로 나올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회성 물가 상승에 대응 안 하겠다. 크게 오르면 정책 변경할게. 뭐 단순히 한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은 지속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여러 해에 걸쳐 가격이 오르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그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 의무가 있대요. 거기에서 지금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게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통화긴축 여건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다 읽어? 여기 한 단락 읽고 좀 쉬고 여기 한 단락 읽고 좀 쉬고 하시죠. 네. 네. 파월 연준의장 통화긴축 여건 갖추지 못했다. 14일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파월 발언. 일회성 물가 상승이라면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여러 해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이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약간 더 지속적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범위와 일치한다.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이야기했던 범위 그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라는 뜻이죠. 그 다음도 읽어주시죠.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한 연준의 분석. 지난해 물가가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공급망 병목 현상, 경제 재개로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점 등을 언급. 몇 달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이유. 반도체 부족을 비롯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요가 매우 높다. 이는 그저 언젠가 지나갈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에 따른 퍼펙트 스톰일 뿐이다. 미국 내에서 수년에 걸친 중고차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하며 다른 부분의 가격 상승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네, 여기에서 지난달에도 우리 이 소비자 물가 항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하고 뭐였습니까? 주택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중고차 가격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부족이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은 날아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요 뒤에 언급을 하지만 얘네들이 돈을 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재도 올랐고 여러 각자의 취향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돈을 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게하고 다 건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은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를 장기적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도 읽어주세요. 연준의 정책 방향,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 아직 상당한 추가 진전의 기준까지는 갈 길이 멀다. 통화정책 기조 긴축 전환을 고려하기 전에 시장에 이를 충분히 알리겠다.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에 관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모두 상당히 건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네, 이 부분에 나와죠.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모두 상당히 건전한 상태다. 우리가 돈을 풀었지만 부실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을 앞으로 이제 기록적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 완전 고용. 요게 아직 갈 길 멀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통화정책 그 긴축 전환 안 할 거야,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당초 그 말씀 예상을 해드렸듯이, 물론 이거는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예측을 한 걸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긴축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게시를 해서 내년에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거, 자산 매입 축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1,200억 달러의 자산을 계속 매입하지 않습니까? 달마다. 근데 그걸 축소를 해 나가는 거.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뭐 급한 상황이 됐다라고 해도 그것은 연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을 더 드릴 거지만 이제 실업급여를 얘네들이 연방에서 주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어떤 주는 7월 달부터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 안 하는 거지. 일해. 일자리 많은데 왜 일 안 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야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편하게 일 안 하고 이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일하러 나와요. 강제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임금 상승 압박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그것도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해서 임금 올라가면 결국 물가 다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효과가 되거든. 잠깐 좋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자, 또 누가 이 얘기를 동일하게 했느냐? 올 초에는 이분이 조금 의견 다르게 하면서 시장을 조금 교란시켜 줬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번엔 아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머리 하얀 인간. 머리 하얀 인간. 우리 백부인. 백부인이네. 네. 맞네. 네. 야, 이분 보면 인형같이 해, 뭔가. 못생긴 인형. 아이고, 네. 그런 발언을. 네. 자, 옐런, 인플레 중기적으로 하락한다. 국채금리가 통제 상황 보여준다. 우리가 국채금리 이거 보니까 우리 통제 안에 잘 있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앨런 장관은 15일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몇 달 더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한 달 만에 끝날 현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 이분도 파월이랑 똑같은 말 하죠. 뭐 물론 이분도 이제 과거에 연준에서 있으셨으니까는 같은 편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올 초에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다른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때 몇 번 일어나면서 시장을 교란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똑같은 말을 함으로써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데 도움을 줬어요. 이번에 약간 내려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이 약간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익 확정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이거 뉴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채 상한 이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요 시점부터 조금씩 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앞서서 그 우한폐렴 이슈, 델타 변이 이슈로 해서 한번 크게 흔들렸었던 터라서 크게는 안 흔들리고 조금씩 눌리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옐런도 이 얘기를 해요. 주택 가격이 높기는 한데 이거 가라앉을 거야, 인플레이션. 저금리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수요 때문에 최근 집값이 급등을 했고 하긴 한데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잖아요. 그때하고 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현상이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려는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이 부분도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월이 말했듯이 요거 인플레이션은 몇 달간 지속될 거래. 왜 몇 달간 지속된다고 얘기할까요? 왜요? 왜 몇 달간 지속된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중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네,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오금이 저릴 만큼 오지고 지리게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중국이랑 관련 있다? 네. 빨리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럼 이따 얘기할 거예요. 궁금하면 끝까지 알았어. 봐야지. 빨리. 알겠어.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옐로 장관님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연준을 많이 존중한다.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준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 알겠어. 어떤 짓을 하는지. 네. 어떤 짓을 하는지 봐야죠. 이분들은 아키텍처야. 예, 파월 연준 의장 주택 가격의 급등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페분들도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MBS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셨는데 주택 가격 부양을 목표로 MBS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연준이 주택가격 부양을 목표로 MBS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은 자산이며 자산 가치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는 무리한 자금 조달, 연준의 MBS 매입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주택 선호도 변화, 자재 부족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연준의 주택 저당 증권 매입과 주택 가격 급등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매우 지금 정상적인 패턴이야. 자재 부족, 요거 원자재랑 관련이 있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주택 가격도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 그럼 얘네들이 말한 대로라면.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 정도에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이건 당장 해소될 문제는 아니고 주택 선호도 변화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비대면으로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메인 스트릿에 있었던 주요 도시에 있었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렇죠. 올랐대요. 그거는 매우 가능성이 좋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안 그러지만 그래도 많이 좀 나갈 거예요. 이게 주택 선호도 변화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쵸.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지방에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니까 굳이 서울에서 비싼 월세 내면서 좁은 방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죽을 때까지 할부금 내잖아. 네. 그거 도시에 있으면서 진짜 평생 저러지 말고 그냥 시골에 싸게 가서 일하자. 이런 일이 생겼겠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는 집을 요즘 보면서 자꾸 지방 쪽을 많이 보게 돼. 왜냐면 서울을 들어가 봐야 비싸고 방이 작잖아. 네. 근데 음식 맛있는 동네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동네 진짜 음식 맛있는 동네로는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사실은 가계 대출을 많이 쪼이면서 예전에 내놨던 대출 중에 고정금리랑 어떤 금리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한 그 주택 대출을 다시 재출시합니다. 근데 거기서 관련자가 발언이 그거였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40년 이렇게 모기지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것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으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앞으로 집 가진 사람이 서민층에는 별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러분 40년 동안 모기지 못 갚는 거 아시죠? 왜냐면 40년 내 직장 잘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은행이 나중에 가져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을 돌려서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돈을 넣었어도 그 집값을 완전히 완납한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이 가져갈 땐 여러분 땡겨납고 못 받는 거야. 미국이 그래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집 사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금에 시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와, 집 사지 말고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왜? 월세를 내면은 월세 내면서 저축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집을 샀다는 전제 조건에 원금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거든. 나중에 빈털 처리돼서 나가. 그렇대요. 진짜 집 뺏긴대요. 빈털 처리돼요, 빈털 처리. 자, 원목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폭락했죠, 폭락. 언제 기점으로 폭락했냐면,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부터, 5월 달부터, 5월 중순이 넘어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몇 개월, 한 2월 달, 올 초에보다도 더 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재값 떨어졌으니까 요때가 시진핑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압력 넣을 때네. 정책해서 너희들 하면 죽여버리겠어 막 그랬을 때. 네. 그래서 2주 동안 2번씩 막 제재 가한다고 막 발언했을 때 그때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도 특수하게 이제 자산의 가치로서 이제 투자하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금이나 몇 가지를 빼고는 걔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는데 나머지들은 떨어진 상태에서 크게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철강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에 대해서도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맞아 떨어진다. 맞는 거지 뭐. 네. 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네. 원자재 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값은 이제 안 오르죠. 원래 원자재 값 올라서 집값 오른다 그랬는데 떨어지니까. 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주요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말한 게 뭐예요? 지금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고차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입니다. 네. 중고차 가격도 반도체 문제만 수급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택도 원자재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3분의 1을 차지한 요인 요 두 개만 해결이 돼도 상당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7월 14일 기사예요. 미국의 금융시장이 6월 CPI 급등을 무시했다. 이때 보면요. 어땠냐면 우리가 우한폐렴 그거 이슈 델타 변이 막 엄청 확산된다 그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한 번에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거 아시죠? 참 웃겨. 신기해. 되게 신기한 거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렴에 대해서 쏙 들어간 말이 있어요. 사망자 수? 아니요. 초기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역학조사를 하려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엔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잠복기. 잠복기란 말이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잠복기란 말 없죠. 의학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려면 얘네들 그때 2주뿐만이 아니라 한 달 지나서도 감염자가 나왔단 말이야. 확진자가. 그렇다면 그 역학조사할 때 변이가 있으면 변이가 얘는 잠복기가 얼마고 얘는 잠복기가 얼마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격리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잠복기가 들어가야지.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잠복기란 말이 쏙 들어갔어요. 다 지쳤어. 다 귀찮은 거야 이제 그냥. 귀찮아. 야야야 검사해갖고 양성 음성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귀찮아. 얼마든지 확진자 늘리고 싶을 때 확확 늘리는 것 같은 이 기분. 그냥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사망률이 낮아서 괜찮아요. 근데 이번 영국 총리도 그 얘기 했잖아. 야, 사망률 낮으니까 괜찮아. 시작 그거는 원래부터 사망률 낮았잖아. 굳이 백신 안 맞기 전에도. 그리고 영국에서 사망률 낮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률 저조한 우리나라도 사망률은 낮아요. 맞는 나라와 안 맞은 나라에서 동시에 사망률은 낮다니까. 그리고 백신 2차 접종까지 한 사람 델타 변이 감염됐잖아. 네. 그 뭐야 아무 의미 없는 거냐. 애초부터 쓸데없는 짓이었단 말이야. 물론 걔네들 입장에서는 쓸데 있는 짓이죠.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전혀 그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랑 상관없다고. 코로나19 그러니까 우한폐렴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우한폐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던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넓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매우 정치적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왜 잠복기라는 게 없어졌을까 하면서 말이죠. 자, 6월 CPI 급등 무시했어요, 주식시장이. 그때 이제 우한폐렴 이슈 나왔을 때 막 한 번 크게 흔들리고 나서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번에 요 이슈 나올 때가 그 미국의 이익 확정 매물이 쏟아질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은 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큰 영향은 못 받았어요.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6월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고차 가격은 전월보다 10.5% 오르고 전년 동월보다 45.2% 치솟았다. 6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1953년 1월
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신차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경제 재개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공급망 이슈가 해소될 경우 다시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고 반도체 수급만 해결되면 중고차 가격 문제될 거 없다. 일시적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 건 도매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벌써 도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소매 가격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네. 중고차 소매가는 6월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매가의 하락은 향후 소매 가격도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 부분은 하락할 게 거의 전망이 되네, 예측이 되네요. 요것이 이제 지금 현재 중고차가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미국의 20대도 우리나라 젊은 층처럼 우리는 뭐 전국 한국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참을성이 없는 거죠. 빨리빨리 없어? 반도체 품귀야? 그러면 그냥 중고차 가져와 한다는 거예요. 새 차는 반도체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니까 네. 일단 중고차부터 산다. 네. 그 연령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인내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대에서는 61%가 바로 이제 다른 차 선호, 그러니까 뭐 지금 살 수 있는 신차가 됐던 아니면 중고차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 그렇지만 짜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면 2022년도가 돼야 되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보이듯이 지금 3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3분기 접어들었으니까 이번부터는 요게 점차 공급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고차 가격이 하락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건 일시적인 게 맞네요. 자, TSMC. 대만에 TSMC가 있고 UMC가 있는데 TSMC가 가장 유명합니다. 파운드리 팹은 공장이에요. 파운드리라는 건 남이 설계한 거를 내가 수주받아가지고 생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에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우리 대만에 갑자기 유리 없이 몇십 년 만에 가뭄? 네, 있었죠. 가뭄 오고 그래갖고 막 우리 중국 애들이 아니 대만 애들이 저기 어디야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야 된다, 증설해야 그때 된다. 그랬었다. 우리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잖아. 맞아요. 네. 상반기에 그걸 했었죠. 근데 이제 가무량이 월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대. 지금 마침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너무 부족한 이 상태에서 예, 다소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원래는 TSMC가 자동차 반도체 생산량이 극히 적었습니다. 전체 반도체 생산량에서. 왜냐, 자동차 반도체가 돈